안녕하셨습니까? 고교수 약초TV입니다. 오늘은 향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소제목으로 향유는 여름 감기를 개선한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여름 감기라는 감기가 있습니까? 여름에 걸리는 감기. 일반적으로 여름에 걸리는 감기는 춥고 떨리고 머리 아프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배가 불편한 거죠. 배가 예를 들면 복통이 오거나 구토, 설사 이런 것들을 같이 동반하는 그런 감기의 증상을 보여줍니다. 보통 이것을 여름 감기 그러는데 자, 그 원인은 대부분 여름에 찬 것을 많이 먹고 또 더우니까 에어컨도 맞고 선풍기 바람도 뭐 이렇게 맞고 그러면서 또 찬 것도 너무 많이 먹고 또 마시고 이럴 때 바깥에도 찬 기운 그 또 찬 거를 너무 먹고 마시면서 속 안에도 찬 기운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감기 이런 것을 여름 감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향유라고 하는 한약을 사용을 합니다. 제가 말미에 처방에 있어서 향유음이라고 하는 그런 방제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여름에 감기 걸렸을 때 주로 쓰는 건데요. 자, 이 향유는 왼쪽에 그림을 보면 제가 지리산 노고단 쪽에 올라가면서 성삼제 쪽에서 노고단 쪽으로 올라가면서 길가에 있었던 향유를 찍었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이 말린 생약들을 보면 여기 헤르바라고 하는 것은 지상부 전체를 약으로 쓴다는 뜻이거든요. 자, 헤르바, 전초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지상부 전체를 약으로 쓰는데 이 꽃 부분이 보면은 이렇게 털 같은 게 있어요. 손모 같은 것이 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향유는 기원식물은 향유, 엘솔치아, 실리아타 또는 킬리아타라고 발음할 수도 있겠네요. 자, 꿀풀과 식물이고 이 향유의 전초를 약으로 쓰는데 향유뿐만 아니라 기타 동속식물 그러니까 엘솔치아 속에 속하는 이와 같은 기타 동속식물들의 지상부 전체를 약으로 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향유나 꽃향유나 다 약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헤르바라고 하는 이 생약명은 전초를 말합니다. 즉 지상부 전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그 한약을 공부하고 생약을 공부할 때 이와 같은 생약명도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생약명, 즉 학명, 이것은 식물의 학명, 이것은 속명과 종명이고요. 명명자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약명은 그 약초의 어느 부위를 약으로 쓰는가를 명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약명에는 엘솔치아의 헤르바, 즉 지상부 전체, 전초를 약으로 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뿌리를 쓴다 그러면 라딕스, 또 뿌리줄기를 약으로 쓴다 그러면 리조마 이렇게 쓰겠죠. 자, 씨를 쓴다 그러면 씨, 여기에 씨에 해당하는 그런 생약명이 이제 붙게 됩니다. 꽃을 쓰게 되면은 프로스라고 하는 플라워에 해당하는 프로스 이런 생약명들이 붙게 되겠죠. 씨 그럼 세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엘솔치아라고 하는 속명은 독일의 의사이면서 식물학자였던 엘숄츠라고 하는 분의 이름으로부터 유래가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군요. 그 다음에 실리아타라고 하는 종명은 손모가 있다.
제가 바로 전 화면에서 제가 꽃 있는 부분에 선모가 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마 그런 식물의 형태학적인, 외부 형태학적인 특징에 따라서 이와 같은 조명이 또 붙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한방효능, 이것은 본초학에서 가리키는 내용들입니다. 향유는 신온한 약이죠. 신 매운맛과 약간 따뜻하다 그랬습니다. 맵고 따뜻하다라는 성질에 의해서 보통 폐경맥으로 매운맛은 귀경한다 그랬죠. 주로 폐경맥으로 귀경하는데 이 향유는 비위경으로도 같이 귀경을 합니다. 그래서 폐로 귀경을 해서 폐는 피부를 주관한다 이렇게 황제내경의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피부에 한 공을 열어서 땀을 내게 하는 것은 이 맵고 따뜻한 성질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폐경에 귀경을 해서 이와 같이 발한 효능이 발한 해표, 땀을 내 가지고 표증을 풀어준다 그랬습니다. 표증이라면 한방의학에서 우리가 외부의 사기가 병사기가 우리 체표면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증상은 오한, 발열, 두통, 신체통 이런 것이 오게 됩니다. 이런 것을 상한이라고도 소개를 하죠. 그래서 땀을 내어서 이와 같은 표증을 풀어주는 약이다. 그래서 신온 해표약이다 하는 그런 분류에 본초학에서는 이 향유가 분류되고 있는 거죠. 자, 발한 해표하는 약은 제가 여러 본초들을 제가 소개를 했을 거예요. 마왕을 비롯해서 수엽이라든가 강아리라든가 많은 약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특히 화습, 화중, 비위경맥으로도 귀경을 해서 중초를 편안하게 평화롭게 하고 그죠? 비위, 중초, 우리 몸의 이 중간 부분에 있는 비위를 말하죠. 중초를 화평하게 하고 이 습사를 잘 다스려 준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자, 이 중초에는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가는 물도 많이 들어가죠. 결국은 이 물을 피장이라고 하는 장기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 물질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비장의 역할이다.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서양의학적 개념이 아니고 동양의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방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몸의 습, 즉 물을 다스리는 장기 중에 이 비장, 비위하는 비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죠. 즉 비장이 건강해야만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음식물을 포함해서 우리가 물을 마시든 우리 몸에 들어오는 물을 잘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물질로 전화시켜주는 역할도 하는 거죠.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이 중초를 편안하게 해주는 약인데, 맵고 따뜻한 성질에 의해서 중초를 따뜻하게 하고 중초에 있는 그런 습사를 잘 돌려 빼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비위경에 귀경한다는 것과 비장경맥에 귀경한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효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수소정인데요. 이뇨작용과 우리 몸의 부종 같은 것을 가라앉혀 준다는 거죠. 이뇨되면 당연히 부종은 가라앉겠죠. 우리 몸의 소변으로 물이 빠져나가면 심한 경우는 비위, 대장에 물도 빠져나가서 결국은 변비가 유발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우리 몸은 단순 무식해서 이와 같이 한쪽의 물이 한쪽 소변으로 빠져나가면 대변 쪽의 물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이 설사 같은 것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중초에 들어오는 차가운 기운과 의해 가지고 손상된 비장의 기능도 정상화시켜주고, 또 우리 몸의 그 이뇨작용 같은 것도 이 중초의 기능, 즉 비장경맥의 기능을 정상화하면서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약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향유의 한방 효능은 춥고 떨리고 열나고 머리 아픈 것을 발 안에 배시켜서 다스리고, 또 여름 감기에 의해 가지고 토사강난이 오는 복통과 설사, 구토 같은 것이 온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중초를 편안하게 하고, 또 이와 같이 이수인효시켜 줌으로써 설사도 다스려 줄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향유의 천연물 화학적인 성분인데요. 자, 정유가 주성분이다 그랬습니다. 정유라는 것은 향기 성분이죠. 제가 이 정유를 에센셜 오일 또는 볼레타일 오일 이런 영문으로도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유는 향기 성분을 말하는 것들이고요. 대부분 모노테르펜이나 세스키테르펜 또는 페닐프로파노이드 이런 계통의 물질들이 이런 정유의 성분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일상이죠. 기름상의 물질들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페놀성 물질과 플라보노이드 배당체, 플라보노이드도 함유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소개한 정유 성분은 엘숄치아디올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이것이 꽃향유의 정유 주성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소발레릭 액시드 같은 성분들은요, 지방산의 한 일종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오준풀과 같은, 지오준풀은 향후 제가 기회가 있으면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잠을 잘 오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신경 안정 효능이 있고 최면 효능이 있죠. 그래서 최근 오늘날 우리가 천연물을 이용한 그런 수면 유도제 같은 데에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지오준풀에도 이와 같은 지방산 성분들이 있는데, 이 향유에도 이와 같은 성분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카프로익 액시드 같은 경우도 역시 포화지방산 일종으로 지방산의 일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향유의 성분은 이 향기 성분, 정유와 페놀성 물질, 그 중에 또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페놀성 물질, 그리고 이와 같은 지방산들, 이소바레릭 액시드, 카프로익 액시드 이런 일종의 지방산 계통의 물질이 같이 함유되어 있다. 여기 보면 피네인이나 시네올이나 이게 다 향기 성분들입니다. 이런 것은 모노테르펜계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기 성분, 그 다음에 페놀성 물질, 그 다음에 지방산 물질,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과학적으로 확인된 양리작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면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것이 감기에 쓴다는, 여름 감기에 쓴다는 그런 본초로서 약효 해명이 일부 되는 그런 양리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감 바이러스, 여러분들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많이 들었을 겁니다. 다 감기 일종이죠. 그 다음에 항산화 작용이 있다 그랬는데, 수엑스 하면 물로 추출하는 엑스트랙트가 추출물이 항산화 작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몸은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염증과 암으로도 이게 진행이 되고 노화가 진행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항산화 작용이 있는 것은 항염 작용 또는 항노화 작용 이런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항균 작용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네요. 그래서 항생제, 내성, 병원균, 균주에 대해서 억제 효과가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항생제 내성이라고 하는 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항생제가, 우리가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를 우리 인류가 개발을 해서 이 항생제가 세균의 세포벽에 예를 들면 합성을 억제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항생 효과를 나타낸다 하면은 페니실린이 가지고 있는 그 화학적 구조 중에
베타락탐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베타락탐환이라고 하는 것을 깰 수 있는 효소를 분비합니다. 누가? 세균이. 그렇게 진화함으로써 본인들은 이 지구상에서 생존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항생제를 파괴시켜 줌으로써 항생제의 아주 기본적인 화학 구조를 파괴시켜 줌으로 해서 항생제의 효과를 무디게 하고 없애는 그런 작용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세균이 자기 몸에서 그와 같은 효소를 분비하기 시작하는 그런 세균을 우리가 내성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성균 중에는 항생제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내성균들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병원균들은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항생제를 파괴하는 그런 물질들을 분비하도록 진화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이와 같은 내성균에 대해서 또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새로운 그렇죠. 내성균의 에도 효과가 있는 새로운 구조를 갖는 그런 항생제들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와 같은 세균과 인류는 지속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이와 같은 내성균들을 우리가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항생제를 의사 선생이 처방했을 때 3일 이상을 꼭 처방을 할 겁니다. 3일에서 일주일 또는 2주일 이렇게 처방을 하는데, 하루 이틀 먹어서 열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이 항생제를 이제 안 먹어버리면 이때 내성균이 생기는 겁니다. 처방받은 만큼 최소한 3일 이상은 증상이 완화됐더라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이 항생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오늘 내가 천연물 강의를 하지만 너무나 이 내성균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일반 국민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강의 듣는다 그러면, 전부 당연한 소리를 얘기하고 계셔 하겠지만, 제대로 아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의사가 처방했다 그러면 항생제는 그 처방한 기간만큼 반드시 먹는다. 기억할 것은 최소한 3일 이상은 꼭 먹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항생제가 죽어가다가 이제 살만하네, 이제 건들만하네 하면서 자기가 극복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내성균으로 자꾸 변해간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 유의해서 항생제는 처방받았을 때 꼭 처방대로 복용하는 것이 본인을 위하고, 또 이 내성균을 본인이 만들어서 퍼뜨리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도 이 내성균에 의해서 항생제가 안 듣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통작용인데요. 꽃향유를 가지고 실험을 했군요. 아세트산이 그러면 초산을 보통 실험동물의 복강에다가 주사했을 때 아주 복통이 크게 일어나겠죠. 이럴 때 이와 같은 강산이 그렇죠. 이 복강 내로 들어갔다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럴 때 몸을 비틀고 합니다. 이와 같은 통증에 대해서 억제 효과를 나타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항염작용, 꽃향유로 실험한 것이고 75% 에탄올 추출물을 가지고 항염작용을 나타냈다. 다음에 항알러지 작용인데요. 자, 이와 같은 항염작용 실험은 보통 카라겐인 족촉 실험이라든가 또는 귀부종 실험, 아라키도닉 엑시드 귀부종 실험이라든가 이런 실험들, 또 모세혈관 투과성 항진, 억제작용이 있는가, 이런 염증에 의해서, 급성염증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가를 목표로 해서 양리 실험들을 합니다. 이와 같은 실험을 통해서 효과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항알러지 작용, 항알레르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대 세포로부터 히스타민 유리를 억제했다는 것인데,
이 마스트셀이라고 하는 셀에 보통 항체가 이렇게 생성돼서 표면에 붙어 있습니다. 마스트셀의 표면에. 그런데 다시 항원이 들어오면, 물론 항원이 들어왔으니까 항체가 이와 같이 마스트셀 표면에 이렇게 부착돼 있죠. 다시 항원이 들어와서 이게 항원 항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 이 마스트셀이 탈과립이 되면서 히스타민이 분비가 됩니다. 여하튼 탈과립, 데그래듈레이션이 되면서 히스타민이 탁 터져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을 억제해줬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형 알러지, 일본인들은 이찌가타 아레르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일본에서 연구원 생활하면서 그런 용어들을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일형 알러지에 해당하는 그런 것은 아토피 같은 것, 그 다음에 단마진, 두드러기, 식중독으로 인한 피부의 두드러기 발진 이런 거, 이게 전부 일형 알러지, 일형 알레르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지혈증 개선작용 그랬는데, 자, 혈중의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것을 개선해 줬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제 중에 향유가 들어간 향유음이 되겠습니다. 향유, 백편두, 후박이 들어갔군요. 효능을 보면은 거소해표, 혹소할 때 쓰죠. 여름에, 그렇죠. 더위를 얘기하는데, 여름 감기에 쓴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혹소해표, 여름 감기를 다스린다. 화습화중, 향유의 효능 중에도 하나였죠. 중초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가 위장관에 있는 수습사를 잘 제거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보통 서늘한 곳에 많이 누워 자거나 에어컨 밑에 자거나 찬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거나 혹은 찬 비를 맞거나 여름에 찬 비를 맞으면 시원할 수 있지만 그걸 지속적으로 산에 등산 갔는데 찬비가 계속 와서 처음엔 시원했지만 점점 몸이 식어가면서 으슬으슬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 이와 같이 풍사와 습사를 같이 외감해서 나타나는 여름 감기에 쓴다. 증상은 오한 발열, 춥고 열이 나고 땀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중, 두통, 머리가 무겁고 머리가 아프고 흉민 가슴이 답답하고 사지가 곤태롭고 피곤하고 복통이 있고 구토와 설사가 있고 맥은 부맥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맥이 부맥이다 하는 말은 의사선생이 알아야 될 얘기죠. 그러나 이와 같이 표증이 오게 되면 뜬 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을 잡을 때 우리가 보면은 요골 경상돌기 밑에 맥을 잡을 때 살갗에 손을 갖다 대는 듯 마는 듯 해도 맥이 촉지가 될 때 이걸 맥이 위로 떠 있다. 그래서 맥부맥이다. 맥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이와 같이 감기 걸리고 표증에 걸리면 다 이와 같은 부맥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향유음이라고 하는 방제 처방은 여름에 감기 걸려서 춥고 떨리고 머리 아프고 복통 설사 그렇죠 토사강난이 같이 겹칠 때 이런 증상이 올 때 흔히 장염이라는 진단도 많이 받게 되죠. 자, 그러나 증상이 춥고 떨리고 머리 아프고 하면서 이와 같이 토사강난이 같이 오는 여름 감기에 향유음이라는 이와 같은 방제를 쓴다. 아시겠죠?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